연봉 협상 시즌이 지나고 통장에 찍히는 월급 숫자가 조금 올라갔을 때 우리는 잠깐 안도합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네. 그런데 기분 좋은 마음은 길지 않습니다. 점심값이 슬쩍 올라 있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마다 지출이 쌓이고 퇴근길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가격이 어느새 익숙하게 비싸졌다는 걸 깨닫는 순간 현실이 다시 밀려옵니다. 분명 월급은 올랐는데 삶이 더 팍팍해진 느낌. 그 느낌은 과장이 아닙니다. 월급 인상률과 생활비 상승 속도의 차이가 체감 불안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 움직임은 대개 정보라는 이름을 달고 옵니다. 우리는 뉴스를 켭니다. 유튜브를 틉니다. 전문가의 말을 찾습니다. 지금은 달러가 답이다. 아니다. 지금은 일본이다. AI다. 바이오다. 원자재다. 금이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속도만큼 손도 바빠집니다. 환전을 하고 계좌를 옮기고 종목을 바꾸고 또 바꿉니다. 그러다 어느 날 끝이 납니다. 결과는 이상하게 비슷합니다. 꼭대기에서 사고 바닥에서 팔고 나는 이렇게 투자하면 항상 손해지라는 질문만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손해의 원인은 대개 능력 부족이 아니라 방식의 오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투자로 돈을 벌기 전에 먼저 투자 방식으로 돈을 잃는 구조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은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는 말은 이제 끝내도 된다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어서 못했던 거라고. 이 글이 제안하는 길은 대박이 아닙니다. 한방도 아닙니다. 대신 한국의 평범한 직장인이 가장 현실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방식. 소액으로 시작해도 지속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이 문장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대부분은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것일수록 지루하게 오래 해야 하고 지루한 건 인간이 제일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의지를 믿지 않고 구조를 만들도록 돕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장치로 가는 전략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투자에서 무엇을 살까를 먼저 묻습니다. 하지만 소액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살까가 아닙니다.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소액 투자자는 흔히 이렇게 무너집니다. 시장이 조금 흔들렸을 때가 아니라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을 때 무너집니다. 급한 병원비, 가족 행사, 예상치 못한 경조사, 이사, 퇴사, 투자 계좌를 지키지 못한 건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생존 자금입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은 투자 전용 돈이 아니라 투자를 건드리지 않게 해주는 돈입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모두 하나의 바구니에 담겨 있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자금을 건드리게 됩니다. 반대로 바구니가 분리되어 있으면 흔들려도 투자금은 남습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자산의 궤적을 바꿉니다. 제가 만든 독점 공개 프레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통장 3층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거창하게 짜다가 지칩니다. 그래서 층만 나눕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층, 생활비가 흘러나가는 층, 미래비가 쌓이는 층. 월급 통장은 받는 곳입니다. 생활비 통장은 쓰는 곳입니다. 미래비 통장은 건드리지 않는 곳입니다. 중요한 건 미래비 통장은 자동으로 채워지고 자동으로 투자로 흘러가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사람이 결심해서 옮기는 구조가 아니라 월급이 들어오면 알아서 분리되는 구조.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소액도 강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유혹하는 질문과 결별해야 합니다. 지금 뭐가 좋아요? 이 질문은 당장 시원할 수 있지만 소액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칙으로, 얼마나 오래 갈 건가요입니다. 돈이 적을수록 종목이 아니라 규칙이 승부처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뉴스가 규칙이 됩니다. 뉴스는 매일 바뀌고, 마음도 매일 바뀌고, 결국 행동도 매일 바뀝니다. 매일 바뀌는 행동이 쌓이면 한 가지가 확실해집니다. 계좌는 지칩니다. 규칙은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용 기사에서 독자가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규칙은 한 줄이면 좋습니다. 월급날 다음 날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한다. 이 한 줄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대부분 결정 피로로 망합니다. 오늘은 살까 말까, 내일은 오를까 내릴까, 이거 팔고 저거 살까. 결정을 매일 하면 결국 감정이 이깁니다. 자동이체는 감정과 상관없이 반복됩니다. 반복은 복리를 낳고 복리는 인생을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돈을 투자에 올려놓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어디에 올려놓을 것인가로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한 방을 선택합니다. 한 종목, 한 테마, 한 국가, 한 환율. 하지만 소액 투자자에게 한 방은 치명적입니다. 한 방은 성공하면 빨라 보이지만 실패하면 돌아올 길이 멀어집니다. 소액의 최대 무기는 속도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살아남으면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그래서 씨앗은 한 알이 아니라 묶음이어야 합니다. 투자에서 묶음은 ETF입니다. ETF는 한 번에 여러 자산 혹은 여러 기업에 분산되는 구조입니다. 묶음을 사는 순간부터 이 기업이 내일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줄어듭니다. 공포가 줄어들면 버틸 수 있고 버티면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이 연결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독자가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TF면 안전한가요?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언제든 흔들립니다. 다만 ETF의 가치는 한 종목 리스크를 크게 줄인다는 데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는 리스크를 마이너스 0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대신 리스크를 버틸 수 있는 크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ETF는 그 작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만 심어놓고 끝내면 농작물은 여전히 폭풍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울타리입니다. 농부는 풍년만 상상하지 않습니다. 가뭄, 태풍, 병충해를 상상합니다. 투자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대표적인 자산이 채권입니다. 채권은 재미가 없습니다. 상승장에서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급락장에서 인간을 구합니다. 급락장에서 진짜 문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멘탈이기 때문입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손절이 나오고 손절이 나오면 장기 전략이 끝납니다. 채권은 그 끝을 늦춰줍니다. 소액 투자자에게 채권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 장치입니다. 제가 개인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소액용 포트폴리오 구조는 아주 단순한 두 칸입니다. 성장칸과 방어칸. 성장칸에는 넓은 시장에 분산되는 주식지수형 ETF를 둡니다. 방어칸에는 채권형 ETF를 둡니다. 비율은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초보가 시작하기 좋은 비율은 너무 공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공격적일수록 급락장에서 포기할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저는 그래서 기분이 흔들릴 때도 지킬 수 있는 비율을 먼저 고르라고 말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시장이 아니라 시장이 내 마음을 흔드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독점 공개 도구를 추가합니다. 이름은 멘탈 테스트 비율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내 포트폴리오가 한 달 동안 크게 흔들렸다고 상상해봅니다. 계좌가 내려간 숫자를 보고도 매도를 누르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만약 자신이 없다면 비율은 너무 공격적입니다. 사람들은 수익률이 최대인 비율을 찾지만 현실에서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비율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평균을 먹습니다. 평균을 먹으면 시간이 쌓입니다.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평균이 마법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주식이 답 아니에요? 주식만 하면 더 빨리 불리지 않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급락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만 가는 전략은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성향,
문제입니다. 투자 전략은 시장보다 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를 모르고 전략을 세우면 전략은 종이 위에서만 완벽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골격입니다. 하지만 계절 대비를 한 단계 더 넣으면 소액 투자자의 안정감이 크게 올라갑니다. 투자에서 계절은 반복됩니다. 인플레이션의 계절이 올 수 있고 금융위기의 계절이 올 수 있고 지정학 리스크의 계절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달러는 대표적인 심리적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만능이 아닙니다. 다만 위기 국면에서 모두가 한쪽으로 몰릴 때 내 포트폴리오가 전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분산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은 언제 오나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신이거나 사기꾼입니다. 폭풍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분산은 수익률을 조금 올리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글의 중심 엔진이 등장합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 투자와 결합하면 복리가 만들어집니다. 복리는 처음에는 느립니다. 느려서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초반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복리는 임계점을 넘어서면 갑자기 속도가 바뀝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지라고 말합니다. 복리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해본 사람만 그 무서움을 압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준비한 또 하나의 독점 공개 파트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처럼 단정하지 않기 위해 저는 이것을 익명 재구성 사례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평범한 직장인들이 흔히 겪는 패턴을 바탕으로 누구나 재현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들은 특정 개인의 실화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주 나타나는 행동 패턴을 기자처럼 현장감 있게 묶어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월 10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처음 한 달은 쉽습니다. 달도 괜찮습니다. 셋째 달부터 흔들립니다. 이유는 시장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회식이 늘고 지출이 늘고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깁니다. 투자금이 생활비 통장과 섞여 있던 사람은 투자금을 뺏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다시 하면 되지. 하지만 다음 달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투자 실패자가 아닙니다. 구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월 10만 원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통장 3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이체로 미래비 통장으로 넘어갑니다. 미래비 통장은 다시 자동으로 투자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 뉴스가 무섭습니다. 계좌가 내려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도 팔지 않습니다. 팔려면 자동이체 구조를 끊어야 합니다. 끊는 행위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투자가 됩니다. 이 그냥 투자가 1년, 2년, 3년 쌓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뉴스에 강합니다. 나는 정보에 빨라. 그래서 바꿉니다. 달러로 갔다가 엔화로 갔다가 테마로 갔다가 다시 현금으로 옵니다. 이 사람은 손익보다 흥분이 큽니다. 투자 계좌는 매일 움직이지만 결과는 잘 안 움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움직임이 많을수록 실수가 늘고 실수가 늘수록 누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규칙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소액 투자에서 승부는 무엇을 샀는가 보다 어떻게 버텼는가에서 갈립니다. 그렇다면 독자는 이제 묻게 됩니다. 좋아요. 규칙도 만들고 ETF도 하고 채권도 넣고 그런데 단계별 실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글의 핵심을 기사형 실행 문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번호 없이 문장으로만 월급날 다음날 자동이체로 투자금이 분리되게 만든다. 비상금을 먼저 쌓아 투자금을 건드리지 않게 만든다. 한 종목이 아니라 묶음으로 분산된 씨앗을 선택한다. 성장 자산과 방어 자산을 함께 둬 폭풍을 견딜 구조를 만든다. 정해진 날짜에만 점검하고 그 외에는 시장 소음을 끊는다.
비율이 무너지면 다시 맞추는 리밸런싱 규칙을 만든다. 수익률보다 포기하지 않는 방식을 우선한다. 여기서 리밸런싱은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소액 투자자에게 리밸런싱은 고급 기술이 아니라 안전벨트입니다. 오르면 줄이고 떨어지면 늘리는 일을 감정 없이 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오르면 더 사고 싶고 떨어지면 더 팔고 싶습니다. 리밸런싱은 인간의 본능과 반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자가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를 줄여줍니다. 또 하나, 뉴스 금식. 이건 과장처럼 들리지만 소액 투자자에게는 진지한 전략입니다. 매일 시황을 보면 매일 결정하고 싶어집니다. 매일 결정하면 매일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함합니다. 시황은 월 1회만. 대신 그 월 1회에는 체크리스트를 씁니다. 내가 정한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체가 끊기지 않았는지, 비상금은 유지되는지, 시황이 아니라 내 시스템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이제 독점 공개 마지막 도구를 꺼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30일 자동 농장 시동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독자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쉽도록 결심이 아니라 할 일로 바꾼 스크립트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어느 은행, 어느 증권사든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오늘 할 일은 통장을 분리할 계획을 메모장에 적는 것입니다. 내일 할 일은 계좌를 실제로 3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할 일은 자동이체 날짜를 월급 다음 날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할 일은 투자 상품 후보를 3개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할 일은 투자 통장에 손대지 않는 규칙을 스스로에게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할 일은 월 1회 점검일을 캘린더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할 일은 3개월만 버티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할 일은 6개월만 버티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할 일은 1년만 버티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할 일은 버틴 자신을 믿고 3년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액 투자에서 가장 화려한 건 처음이 아니라 끝까지 간 사람입니다. 끝까지 간 사람이 결국 평균을 먹고, 평균을 먹는 사람이 복리를 만나고, 복리를 만난 사람이 인생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질문을 다뤄야 합니다. 그래도 월 10만 원, 월 20만 원으로 의미가 있나요? 의미 있습니다. 다만 의미의 형태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액은 단기간에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소액은 인생을 바꾸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구조는 돈보다 오래 갑니다. 돈은 들어왔다가 나가지만 은 한 번 만들면 반복됩니다. 반복은 힘입니다. 반복은 습관이고 습관은 운명을 바꿉니다. 여기까지 읽고도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돈이 없어서 그 말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이 우리를 어디에도 데려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만들 수 있고, 통장을 분리할 수 있고, 지출에 새는 구멍을 막을 수 있고, 금으로 분산할 수 있고, 방어 장치를 둘 수 있고, 월 1회 점검이라는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큰 돈이 아니라 작은 결심과 작은 실행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느립니다. 하지만 소액은 강합니다. 소액은 망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래 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러니 오늘 딱 하나만 하세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는 말을 끝내고 돈이 적어도 할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든다 로 문장을 바꾸는 것. 그 한 문장 변화가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꿉니다.